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쭉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어서 사실 클래식으로 저는 제가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명 같다라고. 조셉 할아버지를 봐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뭐 육상하기를 하기도 했고, 검도도 했고, 복싱도 했고, 뭐 수영도 했고, 뭐 마샤라츠도 했고, 뭐 그런 다양한 익스트림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움직임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취미로 운동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제가 그러던 참에 이제 필라테스를 만났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컨템이야, 클래식이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클래식의 매력에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더 운동이 되고 더 땀이 나고 더 에너지가 넘치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흘러들어왔던 건 어떻게 보면 운명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클래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필라테스 오리진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신승희라고 합니다. 강사 생활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클래식으로 들어온 지는 7년, 6년, 7년? 8년? 딱 그 정도? 아직 베이비 티처죠. 이 숫자가 들어가니까 되게 약해지네, 사람이. 숫자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저희 센터는 원래 강남 역삼동에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광주로 이사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차. 저는 이 업을 좀 평생 하고 싶었고, 평생 좀 안정적이게 좀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운영을 해보니까 지출이 정말 많더라고요. 강사로 내가 일을 할 때보다 들어가는 돈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는 강사할 때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고 나는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발전의 시간이 되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차리고 나니까 너무 직원들 월급 주기 바쁜 거예요. 막 수업을 하루에 막 10개씩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상권이잖아요. 사실 상권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근데 제가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찾아올 거고, 한번 두고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제가 우격다짐으로 시작을 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강남을 정리하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오래된 센터이기도 하고, 이 클래식 필라테스라는 시스템이 정말 사람들 몸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맞고,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걸 보고, 이제는 클래식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도, 사실 지금도 제가 갑자기 여기서 훅 떠나서 나 제주도 가서 차려야지, 뭐 어디 가서 차려야지 해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뭐 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주는 확신이 아닐까 싶긴 해요. 어느 정도에. 미국은 진짜 너무 좋았죠. 가서 보니까 저는 수업 보는 거 보고, 사실 저희 선생님들끼리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다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처음에 진짜 한 80몇 세 되시는 회원님이 리포머 풀오더를 하고 계시는데 로잉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잉이 어드밴스 동작이거든요. 근데 로잉을 막 하고 있는데 어깨도 되게 안 좋아요. 어깨도 막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로잉을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뭐랄까, 그날의 그 공기와 그 습도와 저 분위기와 저 리포머의 스프링 소리, 저 모든 게 그냥 다 저희한테 감동으로 다가와서, 내가 저 수업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그 동작을 시도시키는 선생님도 너무 대단했고, 그 동작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회원님도 너무 대단했고, 당연한 것 마냥
우리는 그거를 시도시킬 생각도 안 하거든요. 저 동작을. 그냥 선생님은 지켜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요. 맞아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사람이고, 그걸 안 하면 점점 더 안 될 거예요. 아마 점점 더 몸은 굳을 거고. 그거 보고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저희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가 그냥 깨달은 거죠. 보고 왜 우리는 저런 시도를 못했을까? 왜 멈춰 있었을까 진짜? 회원님들 잠재력을 우리가 가둔 건 아닐까? 혹시? 저희가 미친 듯이 진짜 전지훈련처럼 저기서 하루에 막 4개씩 레슨 받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2시간 워크샵하고. 첫 주는 몸이 정말 너무 무거웠어요. 아, 내가 이게 체력을 갉아먹는 거구나. 나의 체력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하면 이건 몸에 안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딱 1주 지나고 다음 주 되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몸이. 정말 날아다니고. 제가 애 낳고 10달 만에 간 거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놀라셨어요. 저희도 저희끼리 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끼리도.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때 부족한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끊겼던 부분들, 몸의 연결고리가 끊겼던 부분들을 보고 나니까 회원님들을 볼 때 이제 연결 부분이 끊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어딘가 아니라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그 보는 눈이 많이 좋아져서 온 것 같아요. 가서. 강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대들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막 연차가 1년차, 2년차 막 지나가고 한 3년차쯤 되면 워크숍 열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제 막 스터디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주제를 제가 정한다기보다 주제를 들고 오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새로운 동작,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면 기존의 게 탄탄해야 새로운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게 탄탄하지 않고는 새로운 게 절대 갈 수 없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과연 너네는 몇 번이나 매트 오더를 해보고 리포머를 하루에 몇 번이나 타봤냐고. 진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리포머 타봤냐고. 이 리포머 매트를 충분히 하고 나면 캐딜락, 체어 바레는 따라오거든요, 얘네는. 사실 과정에서도 클래식에서 보면 리포머랑 매트는 되게 오래 해요. 되게 동작도 많고. 근데 얘네 C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막 자격증 과정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얘네에 대해서 목말라 해요. 그래서 막 체어 듣고 싶어 하고, 배럴 되게 듣고 싶어 하고, 캐딜락 수업 되게 듣고 싶어 하는데 얘네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움직여보고, 충분히 리포머 타보고, 충분히 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캐딜락에서 움직여보고, 여기서 움직여보고, 저기서 움직여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새로운 동작 막 인스타에서 봤는데요, 이 동작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거 남겨주고 죽은 사람이 관에서 억울해서 일어나겠다고 안 그러면. 제가 미국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주 2회씩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갔다 왔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주 3회는 운동을 해야 정말로 내 몸으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으로 이 시스템을 이해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으로 다시 한번 이 시스템을 느끼려고 적어도 주에 3회, 많으면 막 4회까지 할 때도 있고,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막 3, 4회씩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든이 될 때까지 운동을 할 자신 있는 사람들만 이 길에 뛰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남한테 막 되게 엄격하고 막 나는 됐어, 오늘 운동 안 해도 돼, 막 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 하는데, 아니까 더 해봐야죠. 아니까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나보다 막 티칭 경력 막 저렇게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어느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본인 수업 전에 매트 오더를 본인 몸으로 하고 수업에 들어가신대요. 아직까지도 수업을 하기 전에. 그런 선생님도 있는데 막 1년, 2년 돼서 막 10년 됐다고 막 내가 막 마스터 마냥
그거는 아주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근데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100번 말해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엉덩이를 써라, 뭐 다리를 좀 더 써라,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봤는데 쓴다고 계속 쓰거든요. 쓴다고 쓰면서 계속 해요. 몰라요. 근데 난 쓴다고 썼으니까 당시에. 근데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고 불현듯 나 지금 이게 쓰는 거구나 싶은 순간이 갑자기 올 때가 또 있고요. 그게 또 다리 진짜 발끝에서부터 내 머리끝까지 연결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 몸이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확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딱 있거든요. 그때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게 이게 정말 내 몸이 강해졌고 단단해졌고 내가 진짜 이제 발끝에서부터 내가 머리끝까지 연결이 돼 있구나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나보다 먼저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나는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후에 깨닫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순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근데 클래식은 사실 거의 진짜 매 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계속 이런 순간들의 감동이 있고 사실 조셉이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하면 돼요. 순서대로. 뭐가 어렵죠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계속 해보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건 그거예요. 매번 같은 걸 했는데도 다른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되게 막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오는 막 짜릿함? 와, 얘는 진짜 천재구나? 막, 너 그래서 여기서 이 동작을 한 거야? 막 약간 이런? 저는 그래서 되게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필라테스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셉이 남겨놓은 수수께끼 같은 걸 풀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그런 매력이. 저는 사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필라테스를 하면서 너 정말 이렇게 좋은 운동이야? 정말 네가 이렇게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필라테스를 가지고 정말 기능이 좋아지는지 제 몸으로 저는 시도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샬아츠의 접목을 다시 시켜서 정말 내가 뭐 백밴드를 더 잘해지게 됐는지 복싱에 접목을 시켜서 내가 진짜 뭐 다른 게 더 좋아졌는지 몇 번 해보기는 했어요. 이제 뭐 백밴드나 이런 걸 해보긴 했는데 확실히 뭐 허리 통증이나 허리만 꺾어서 하는 게 아닌 걸 이제 알아서 훨씬 더 기능성이 좋아지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더 이제 딥하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엔 또 이제 몸이 늙네요. 근데 이거에 빠지고 나서는 정말 이 운동 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너무 벅찬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의미랄 게 딱히 없고 하기에도 벅찬 녀석 나한테는 필라테스는